현재 여기 나온 것은 풍수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보통 인재나 화재, 사고가 없으면 풍수는 그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연기가 많이 나죠. 연기가 많이 날 때에 바로 풍수는 존재감이 만들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바람 풍향에 따라서 그 매연도, 쉬운 얘기로 그 어떤 화재가 일어나면 거의 동쪽이 가장 많이 다치는 거예요. 동남쪽과 동쪽과 동북쪽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타이어에 불이 났고 지금 3일간 지금 불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헬리콥터를 한번 보세요. 저기 헬리콥터 한 대 떴고, 저기도 한번 보세요. 저기 보이죠? 저 헬리콥터. 지금 저 헬리콥터들이 금강에서 물을 뜨고 있어요. 물. 지금 헬기는 총 봤을 때 거의 한 5대에서 4대 정도가 지금 뜨고 있어요. 금강물을 받아다가 한국타이어에 붓고, 금강물을 받아다가 한국타이어에 붓고, 그리고 낮에는 해도 이제 저녁에는 못 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냐면 이게 엄청난 풍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 곳이 있고 공장을 세울 곳이 있고 그것을 하나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시 누누이 풍수학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대 들어서면 안 되는 아파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제가 택시할 때 저 아파트가 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를 생산할 때 미세하게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타이어 매연이 알게 모르게 아파트로 침투하는 곳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풍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설마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가 안 터졌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안 터질 때는 풍수는 미신화가 되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미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공단이 있으면 암 환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 동쪽과 동북쪽과 동남쪽에 있는 사람 중 최고 암 환자가 많은 데가 바로 동쪽과 동북쪽에 있었어요. 풍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잘 따라서 그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국타이어가 만약에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 가스가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겉으로 나오는 법이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한국타이어가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타이어가 불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지금 올라오는 연기 있죠? 저 올라오는 연기가 바로 아파트한테 안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파트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아파트는 저녁이 되면 더 심해져요. 저녁에는 헬리콥터가 뜨지를 못하니까 더 심하게 이렇게 연기가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심지어는 불길까지, 심지어는 방송에서는 아파트가 불나요 라고까지도 그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저 아파트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항시 풍수는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이렇게 큰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불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저 불은 또 헬기가 없어지면 헬기가 또 물 받으러 갈 때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람 풍향에 따라서 어느 쪽을 때리냐 어느 쪽을 때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명심 또 명심하셔요. 지금 보시죠. 저 아파트 쪽으로 이 매연이 들어가는 거 지금 보셔요. 지금 소방 헬리콥터가 금강에서 물을 뜨고 있어요. 금강에서 물을 뜨고
금강에서 물을 담은 헬리콥터가 가면서 이제 물을 뿌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가 한국타이어에 가고 있어요. 한국타이어에 가고 있고, 지금 잘 보세요. 물을 투하하고 있어요. 저 하얀 연기가 물이에요. 물이 투하하고 있어요. 물을 부면 순간적으로 불은 꺼지는데 헬리콥터가 지나면 또 다시 불이 더 커져요. 오히려 지금 잡히는 것 같아도 지금 오늘 낮에 못 잡으면 저 한국타이어는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투하가 되죠. 또 저 물이 엄청나게 많이 실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데서 보면 한 줌 모래알처럼 별 볼 일 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물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제 차 타고 저쪽으로 가보시죠. 지금 한국타이어 보이죠? 저 간판 한국타이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불 자체가 다행하게도 그 아파트 그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낮은 데까지는 조금 영향이 어떤 면으로서는 그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부면 연기가 꺼졌다가 다시 헬리콥터가 안 부면 연기가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저희 동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저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바람이 원래는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아파트가 그 바람길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동원 아파트하고 저 아파트가 이 형태가 되거든요. 이 형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바로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됐어요. 바람은 지금 동쪽으로 불고 있는데 요게 바로 풍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 아파트가 없었으면 저 동원 아파트나 상록수가 피해가 없었을 건데 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바람을 막음으로써 이렇게 한국타이어에 불 났을 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도 다시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한국타이어 저 사무실동에서도 동쪽에서도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방차, 방송국 이렇게 보면 소방차들도 많이 왔지만 불을 끄는 소방차는 아니에요. 저거 왜 왔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더 급한 건 뭐냐면 물을 뿌리는 소방차가 더 급해요. 그런데 저희 보면 사다리 소방차잖아요. 저런 것들은 지금 와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송국도 오고 여러 구급대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타이어는 고무줄이라 불 한번 붙으면 안 꺼져요. 그래서 한번 한국타이어가 여러 번 불났지만 이번처럼 심각하게 불난 건 제가 여태껏 처음 봤어요. 대전에 살면서도. 이제 가시죠. 지금 저기 아파트 보이죠? 연기에 휘말려 있는 거, 연기 휩쓸려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면 안 되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버스 동점이에요? 예. 지금 전쟁통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저희 신탄진 한국타이어 그 북동쪽 방향에 소방차가 끊임없이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끊임없이 물을 붓고 물을 부면 그 물이 다 이 하수구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붓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 붓는 대로. 예.
붙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방차는 계속해서 물을 한국 타이어에 뿌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리 불이 잠잠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불은 계속해서 타이어 고무줄이라 그런가 안 타고 있어요. 아니 계속해서 꾸면 타고 이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한국 타이어에서 연기가 뿜어져 올라오고 지금 바람은 동풍하고 동남풍으로 지금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 아파트 때문에 지금 동남쪽으로 불고 있어요. 뿌옇게 올라와서 보시면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아파트 저측은 그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저 고층은 오히려 연기, 매캐한 연기, 타이어가 타면서 나는 연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기가 가스들이 아파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생겼죠. 이래서 풍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큰 공장 옆에는 아파트 짓지 마라, 동쪽에 아파트 짓지 마라, 동북 쪽에 아파트 짓지 마라, 동남 쪽에 아파트 짓지 마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뻔한 그 과학적인 그냥 눈만 봐도 볼 수 있는 그냥 봐도 되는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미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아파트를 졌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불 구경하고 불 끄러 온 걸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온 건 풍수 때문에 온 거예요. 타이어를 생산하는 곳이라 타이어를 생산할 때 엄청난 고열로 인해서 압축을 됐을 때는 가스가 안 나오지만 압축이 벌어질 때는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아무리 환경 처리를 잘해도 오히려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 가스가 바로 이 아파트를 향해 간다는 거죠. 지금 헬리콥터가 물 뿌렸을 때, 하늘에서 물 뿌렸을 때 그 물이 오히려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비처럼 자체가. 지금 한번 또 보세요. 또 지금 불이 아까 헬리콥터가 물 뿌릴 때는 또 잠잠했다가 물 다 뿌린 다음에 불과 5분 정도 있다가는 오히려 더 일어나고 있어요. 더 자체가 봐도 지금 매연가스가 아파트를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고 있어요. 자체가 한 치 앞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바로 풍수학에선 바로 요런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가시죠. 지금 한국타이어 신탄진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에서 보면 북동쪽 방향이에요. 북동쪽 방향에 지금 그 소방 호수가 지금 저기 보시면 물을 뿌리고 있죠. 저 저 물은 계속해서 물을 대가면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물을 계속해서 뿌리고 지금 다 홀라당 타버렸죠. 여기서 보면 지금 철구조예요. 철구조는 불이 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철 자체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더 불을 끌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철구조로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이 안 날 때 문제가 안 되지만 불이 나게 되면 저 철구조는 삽시간에 녹아버려요. 삽시간에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저 뒷부분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완전히. 저 뒷부분 자체가. 저희 한번 잘 보세요. 저기 물 계속 뿌리고 있죠. 그래서 철구조로 주택을 짓는다던가 할 때는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풍수적으로. 그래서 콘크리트를 꼭 올린 다음에 건물을 지라고 그래요. 제가 목주주택 짓지 마세요 하는 것도 바로 불 났을 때 거들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들 게. 근데 철구조가 짓기에는
금액면이나 단가면에서 싸다 보니까 철구조로 졌고 철구조로 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